안녕하세요. 통합과학 2차 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우주에 있는 원소를 파악하는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알아낸 우주의 원소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스펙트럼을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광입니다. 분광. 그래서 각각의 글자의 뜻을 좀 살펴보면 분광에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그리고 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말 자체가 빛을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개의 광선이 합쳐진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나열한 것, 이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펙트럼 선의 종류,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 흡수 스펙트럼, 세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 다른 이름으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제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별과 같은 매우 뜨거운 고온의 물체가 있는 경우 이 물체는 빛을 냅니다. 우리 태양 보면 매우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고온의 물체가 방출하는 빛을 그대로 분광기를 통해서 관측하게 되면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의 패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적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깔이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것,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처럼 이렇게 빛이 나뉘어져 보이는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흡수 스펙트럼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온의 물체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단 고온의 물체로부터 나온 빛을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원래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 빛깔로 나타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색깔의 빛들을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체가 흡수한 빛들은 반대편에선 관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렇게 무지개 빛깔에서 까만색 선들이 군데군데 나타나는 형태로 스펙트럼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출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인데요. 이 방출 스펙트럼이나 선 스펙트럼은 역시 기체로부터 빛을 받을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저온의 기체를 사용했다면 방출 스펙트럼에서는 고온의 기체를 사용할 겁니다. 고온의 기체. 그러면 뜨거워진 기체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데 그 빛을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관측을 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별빛 스펙트럼인데요. 우리가 별이라고 불리우는 물체들은 보통 스스로 빛나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내는 빛을 역시 스펙트럼, 분광을 시켜볼 수 있는데요. 빛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별빛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흡수선이라고 불리우는 것, 즉 여기 있는 까만 선들의 세기를 통해서 원소의 질량 역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스펙트럼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위아래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자, 위쪽에 있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뭐 예를 들어 별과 같은
고온의 물체가 빛을 낼 겁니다. 이 별이 내는 빛을 이제 기체를 통과시켜서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별 중심부에서 빛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별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기체로 이루어진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별이 보낸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분들을 흡수하는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고온의 가스가 기체가 내는 빛을 그대로 분광시키면 아래쪽과 같은 패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요. 앞쪽에 있는 거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입니다.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선의 위치가 흡수가 됐던 방출이 됐던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탄소로 넘어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탄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죠? 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탄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탄소의 방출 스펙트럼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부터 얻어내는 흡수 스펙트럼과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내는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요. 과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원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간이 분광기는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분광기, 빛을 나누는 장비가 될 거고요. 이런 것으로 다양한 빛을 내는 이런 장치들을 관찰을 하면 스펙트럼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원자들이 내는 스펙트럼 선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방정관이 있습니다. 요 관인데요. 이 관에는 지금 기체가 차 있는 겁니다. 기체, 특정한 기체를 채운 후에 이 방정관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 기체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기체로부터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빛을 간이분광기로 관측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뜨거워진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간이분광기를 통해서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방출 스펙트럼들입니다. 선 스펙트럼들이고요. 아래쪽은 태양과 미지의 별을 관측을 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낸 사진입니다. 자, 이제 태양이나 미지의 별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맨 윗줄을 보시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진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태양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위치에 해당하는 이 지점에 태양 역시 선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 녀석이 여기에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그대로 태양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얘기를 통해서 태양은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헬륨인데요.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독특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헬륨에 해당하는 위치에 역시 마찬가지로 선들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은 헬륨과 동일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소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헬륨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의 패턴인데요. 나트륨의 패턴 굉장히 간단하죠? 나트륨의 패턴은 노란색에서 두 줄이 나타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패턴이 그대로 태양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패턴이 겹치는 것을 통해서 역시 태양은 나트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칼륨을 보면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패턴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칼슘이요. 칼슘이 있다면 세 개의 패턴이 나타나야 되지만 해당하는 위치에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은 칼슘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미지행성을 좀 살펴보면요. 미지행성은 수소 원자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역시 미지행성 역시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칼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패턴들이 미지행성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지행성은 수소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칼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실험실에서 얻어낸 결과와 별이 나타내는 패턴을 비교함으로 해서 우리는 별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태양은 지금 세 개의 패턴이 겹쳐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수소, 헬륨, 나트륨. 그에 반해서 미지의 별은 수소의 패턴과 칼슘의 패턴이 겹쳐 있는 형태로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는 걸 앞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요거 내용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일단 휴대전화 화면을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요. 휴대전화 화면은 우리 다들 알다시피 LED 화면을 사용합니다. LED 화면을 사용하면 이 LED는 특정 파장의 빛, 빛만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색깔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화면에서 특별한 색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방정광 같은 경우 관찰하면 역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알아낸 우주의 원소 분포인데요. 태양과 미지의 별에 모두 존재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앞쪽에서 태양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원소 패턴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소, 두 번째 헬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트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의 별 역시 패턴이 두 개가 겹쳐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 두 번째는 칼슘의 스펙트럼 선이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정답은 수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태양과 미지의 별이 도대체 왜 하필 수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해당 질문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떠올리면 좋냐 하면 우리 1차 시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1차 시의 핵심 주제는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원소는 원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원자와 관련돼서 두 가지 원자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가 수소, 그리고 두 번째가 헬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떠올리신다면 태양과 미지의 별에 모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스펙트럼 선을 이용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즉, 스펙트럼 선의 패턴을 비교하여 우주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자체도 알아낼 수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 선을 분석하면, 강도를 분석하면 역시 질량비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여러 종류의 흡수선이 나타나고 이 흡수선은 별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때문으로 대기의 구성성분도 알 수 있고 흡수선에 위치한 세기, 이 세기를 통해서는 원소들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인데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아까 전에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수소, 헬륨, 나트륨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태양 광선을 실제로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이러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단위 하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N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nm이라고 쓰면 이거는 읽기는 나노미터라고 읽을 겁니다. 나노미터. 그래서 나노는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요. 1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억 분의 1m에 해당하는 매우 짧은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들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퀴즈입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인데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1대3에 해당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리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별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별빛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별로부터 나오는 빛들을 나노봄으로 해서 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배울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자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